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혼탁한 정치판, 이 정치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진영 논리에 지나치게 휩싸이지 않은 이런 시각으로,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륜으로 현재의 정치판을 관조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멘토 가라사대입니다. 오늘 멘토 가라사대에서는 주 일본 대사를 지내셨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내셨죠. 강창일 전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볼 텐데요. 이 장엄한 음악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좀 받아주셔가지고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승부만 기억하시면 또 비슷한 이름의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요거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대답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커피 쿠폰을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네. 별 말씀을요. 네. 이렇게 또 이 인터뷰를 정기적으로 해주시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큰 영광이고 도움이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진짜입니다. 근데요. 일단은 예. 그 영수회담 실무 협의가 무산이 됐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무수석이 새롭게 임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 뭐 대화의 상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과정은 여러 차례 깨졌다,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비서실장 어저께 됐고 오늘 이제 정무수석도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정무 라인이 움직여서 추진되겠지요. 예. 근데요, 이거 물론 이게 실무회담 후에 며칠 후에 열린다 이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실무회담 이게 여러 번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에 영수회담 열리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예,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데 목요일이라 이렇게 수요일날에 못 박아서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의제도 많이 조율해야 되고요. 또 서로가 또 망신당할 수도 없잖아요. 서로가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너무 날짜에 우리들도 밖에 볼 때도 너무 날짜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오늘 정진석 의원 비서실장 임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물론 이제 정치도 많이 했고 해서 역사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정황인식 이런 데서는 좀 문제 있는데 이 정무력은 탁월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막역한 관계이고, 그런데 이제 걱정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제 당정 수직 관계 이걸 얘기하는데 정치 쪽도 너무 많이 알고 윤통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오히려 또 종속화되지 않느냐. 당이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에 너무 종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고, 아마 그것은 국민의힘에서도 되게 걱정할 것 같아요. 또 야당은 야당대로 역사인식이라든지 상황인식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 너무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겠죠. 너무 잘 알잖아요, 국힘당을. 그렇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에 너무 종속되지 않을까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수직적 당정 관계가 그죠.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 개선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예, 더 옛날에 강해지네. 힘이 없어서 했는데 이번엔 비서실장이 너무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해지는 게요.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본다면 2022대 국회는 2024년 5월 31일부터 2028년 5월 30일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4년이 남는 건데 대통령기는 3년 조금 더 남았거든요. 요 1년 차이가 주는 의미가 전 나름대로 있을 수 있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수직적인 관계 이거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그렇게 돼서 본래 그 당정이 그 당에서는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실 힘이 너무 대통령 힘이 막강해서 늘 수직적으로 되다가 막판에 되게 되면 뭐 탈당하라 출당하라 뭐 이런 식으로 출당시키고 탈당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생겼잖아요. 이건 이제 대통령제의 한 모술의 부분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점점 국힘당은 이제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할 말을 할 거예요, 아마 각각. 그래서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고 선장이 없는 배가 돼서 난파선이 될 위험이 있다. 이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의 평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힘당에서. 그리고요. 제가 또 이 궁금한 게 지금 그 총리를 야당 인사 중에 뭐 하나 고를 가능성이 있다. 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왜요? 아니 그 누가 거기 가서 그 사쿠라 논쟁이 벌어지죠. 사쿠라라고 하지 일본말로 사쿠라. 옛날에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그 용어를 많이 쓰긴 썼죠. 많이 썼죠. 거기 가서 하겠다. 이 권력욕의 탐한이 정체성도 없는 권력욕의 탐한 정치인이라고 나중 지켜버리죠. 이번에 그 이상민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도 한 거 봤잖아요. 엄정한 그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뭐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요. 뭐 이 만인지상이다 이런지야 말이 있어요. 총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는 야당 정치인들도 많을 거예요. 실제는. 그건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는 당에 정식으로 우리 협치하자. 협치해서 당내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고 그 과정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협치를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그죠? 망해가는 정권인데 왜 협치를 받겠어요? 우리 덤탱이 쓰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일면에 나왔던 것이 진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나도 참 우리 윤 대통령이 어느 구사력이 좀 부족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정치하는 사람이죠. 그죠? 가장 큰 정치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정치를 안 했다는 얘기 되잖아요. 말이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치하겠다. 정치 대통령 자리는 실험장이나 실습장이 아니잖아요. 한 번은 끝이에요. 지금까지 정치 안 해서 지금부터 정치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한국말이 잘 안 통한다고요. 밑에 사람들도 그걸 잘 그 문장을 다듬어 줘야죠. 정치인이 정치 안 한다, 안 했다 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뭐 오늘 좀 바뀐 모습을 보이긴 보인 것 같더라고요. 정지석 의원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그 자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고 뭐 이런 모습은 이제 본인이 좀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너무 늦었어요. 진짜 그렇게 해야죠. 진짜. 이 국민이라고 하는 이 호랑이 등에 탄 대통령 자리에 호랑이 자리에 탄 사람도 아니니까 정치인들이라는 게. 아니 그걸 무섭게 생각해서 해야지. 지금에 와서 3년 지나서 지금에 와서 그냥 그렇게 와서 브리핑하고 기자들 질문 받고 뭡니까? 그래도 뒤늦게나마
뒤늦게만 이렇게 자기 반성해서 나오니까 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겠죠, 그죠? 해야죠. 근데 또 모르겠어. 자꾸 옛날 도화 스태핑이니 뭐니 하다가 그냥 깨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며칠 동안 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는. 예. 하도 그런 걸 많이 당해서. 예. 예. 지금 그리고 현재 이제 민주당 얘기 좀 잠깐 여쭤보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이 문자 그대로 찐명, 진짜 친명들이 대거 당직 전면에 나서게 됐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나라는 나라대로 통합이 필요하고요. 예. 또 민주당은 민주당 내에서 통합이 필요해요. 여기는 뭐 친명도 있고 비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을 그냥 전부 독식하듯이 전부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옛날 돈들이 있거든. 정치판에 주류 비주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적정할 선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독식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조국 혁신당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승리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짜증나서 그냥 안 가겠다. 민주당 선거판에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뛰면서 투표장에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을 많이 찍었는데 조국 혁신당도 뿌리가 같잖아요. 예. 서로 합쳐야 되고 근데 거기서 정치공학적으로 정말정말 뭐 저쪽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같은 파트너로서 같이 나가야 돼요. 예, 근데 어떤 정치 개개인의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아니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같이 나가야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조국 혁신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왜냐면 입장이 많은 부분 비슷합니다.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더 강경하죠. 오히려 그는 역할 분담이 될 수가 있어요. 강경한 노선은 조국 혁신당이 앞장서도록 하고 이쪽은 이제 참 거대 야당 아닙니까? 예. 국정 책임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서 입장을 정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손잡아 나가기에 강원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현 정부를 견제한다. 뭐 그렇게 나가야죠. 그런데 조국 혁신당을 경쟁 대상자다 생각하면 큰일이죠. 아예 합당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왜요? 합당은. 그거는 우선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별로 원치 않을 거고 조국 측에서도 별로 원치 않을 걸로 보는데 보통 민주당을 사랑하는 일반 당원들 입장에서 합당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그 속에는 정치공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재명 세력도 있고 또 조국 세력도 있고 또 민당 내 반이재명 세력도 있고 이것들을 하나로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언젠가 또 하나로 되겠죠. 언젠가는 당분간은 각각 나가게 되겠지요. 당분간은.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바라지 않는다. 이거는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 그렇게 안 봐요. 그건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주위에서 이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아주 속 좁은 친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대통령 선거 놔두고서
일단은 당으로서 이제 국민들의 중간입니까? 조국 당에 대해서도. 예. 중간이면 그건 그대로 계속하면서 이 다음에 큰 싸움.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서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서 단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함께 할 것이다. 예, 함께 해야죠. 예.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유리할까요? 조국 대표가 유리할까요? 지금 조국 대표는 지금 이 뭡니까 선거법에 걸려 있죠. 법에 걸려 있죠. 예, 선거법이 아니고요. 예. 저 선거법이 아니라 2심까지 입시 비리 의혹으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조국으로 상징화되는 그 세력들,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한 노선에다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국으로 상징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비명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후보를 낼 수도 있을는지 모르죠. 거기서 서로 또 경쟁하는 것이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보게 되면 또 이 흥행을 위해서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는 여든 야든 간에.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한번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등장하는 거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컴백설도 나오더라고요. 예, 많이 나와요. 그분도 아주 이미지가 아주 좋죠. 이미지가 그 야당에서는. 그리고 이 노무현 적자 이런 식의 이미지도 있고요. 또 경상남도에서 한번 도지사까지 됐던 분이 돼서 그 이미지가 저는 김경수 지사, 김기석 의원하고 조국 장관하고 이미지가 조금 오버랩돼요.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둘이 힘합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재인, 그러니까 친문 친문 얘기하고 일각에서 조국 혁신안도에 친문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친문 조국 혁신당의 친문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요? 조국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때에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얘기 같은데. 우리 민주당 속에 친문 세력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화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전직 대통령이 힘 갖는 데는 게 한계가 있고요. 또 그럴 생각도 없고요. 단 하나.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사명의식은 아주 강하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는 너무 싸움들 하지 말고 하나가 돼 주십시오. 극히 상식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다 딱 문재인 세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미 떠나간 사람인데.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주일 대사를 지내셨죠.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